자, 도이치 함수 fx, gx가 있죠. 자, 이때 이미 도실수 x1, x2에 대하여 자, 부등식 fx1이 gx1보다 크나 같다. 그죠? 예. 그리고 부등식 fx1, gx2. 자, 이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얘와 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 됐죠? 자, 요 의미가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x1, x1. 근데 여기는 x1, x2죠. 그죠? 여기는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다는 소리고, 여기는 다른 값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 x1과 x2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fx가 더 크다.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어도 여전히 fx가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석입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자, fx1, gx1. 자, 일단은 fx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 다음에 gx가 지금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이게 y는 fx, 얘가 y는 gx라 했을 때,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fx1, gx1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f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x값이, 그쵸?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x1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gx1이 여기죠. gx1 쭉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fx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뭐 x1이 여기다고 한다면 gx1보다 fx1이 더 높죠. 여기 있어도 gx1보다 fx1이 더 높죠. x1이 여기 있을 때, x1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gx1보다 fx1이 더 높죠.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런데 자, 두 번째, fx1이 자 gx2보다 크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요것이 같다. 요 알맹이가 같고, 같은 위치, 좌우에서 같은 위치의 값을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다르죠. 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 뭐 같을 수도 있으니까, 예,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fx1이, 자, 요 그림에서 x1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쭉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fx1이 여기죠. 맞죠? 네, 여기입니다. 근데 gx2, x2는 어디야? x1이 여기고 x2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x2가. 그러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x1과 x2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x1, 그러니까 좌우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x2, gx에다가 x2를 집어넣는 거. 그죠?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그쵸? 예, fx가 더 위에 있다. 이 그림은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죠. 요 그림은. 예를 들어서, x1에 여기 있다 칩시다. x1. 그리고 x2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gx2가 더 높아버립니다. 그죠? 네, 여기가 fx1이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gx2가 더 높아버려. 그럼 이런 그림은 안 돼. 이런 그림을 만족하는 것은 요거야, 요거. 같은 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항상, 얘가 얘보다 항상 어때? 크죠? 그러니까, 같은 좌우 위치를 똑같이 했을 때. 알겠어? 같은 x1을 집어넣었을 때, f가 항상 크려면, 요렇게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도 좌우 위치 중에, 그렇죠? x1과 x2가 다르니까 x1이 여기 있고 x2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더라도 여전히 크려면 이런 그림 그려서는 안 되죠. gx2가 더 높이 있잖아. fx1 여기다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fx의 최소값, 이게 항상 어떤 점이든지 좌우 위치를 서로 달리 보더라도
fx가 항상 크려면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을 하면 fx의 무슨 값?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풀었던 그 부등식하고 좀 다르죠. 평상시 풀었던 것은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항상 큰 거였지만 요건 좀 독특한 겁니다.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 알겠죠? 네. 그러더라도 여전히 fx가 더 크려면 어때? fx의 최소값이 가장 작은 것도 여전히. 그럼 어떤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림 그리면 이렇게 fx가 있더라면 이게 y는 fx. 그러면 gx는 요 정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예. y는 gx. 자,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동시켜도, 자,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 포물선을 자 이렇게 이동시켜도 안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 됐어요? 네.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안 만나야 된다는 것은 fx의 무슨 값? 최소값보다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걸 이동시켜 보면 만나버리죠. 만나버리면 그죠? 예, 더 높이 있죠. gx가 더 높이 있는 값이 존재해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 최대값이 최소값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유는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야. 예,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우리가 평상시 풀었던 항상 fx가 gx보다 크거 나왔다.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평상시 했던 게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야. 그러면 뺐을 때 같은 값 x, 그죠? 네, 그래서 풀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 항상 마이너스 x제곱 2ax 마이너스 이것보다 커났다. 넘겨버리면 2x제곱 더하기 2로 묶을까요? 그러면 a 플러스 2x 플러스 8 0보다 커났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이제 포물선으로 재해석하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약분부터 할까? x제곱 a 플러스 2x 더하기 4. 그러면 x축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x축 y는 0, x축보다 위에 있든지 닿는 것까지 봐주겠다. 그러면 근이 없든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났다. 고로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빼기 16이 0보다 작거났다. 합차네. 4를 더하고 4를 뺍시다. 그럼 a 더하기 6, 4 빼니까 a 마이너스 2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6 a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는 겁니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죠. 그럼 p는 둘 다 등호 들어가니까 오른쪽 빼기 플러스 바뀌죠. 왼쪽 더하기 1이니까 9개가 되겠죠. p는 9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두 번째 패턴은 fx1, gx2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도 여전히 f가 크려면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f 마이너스 2가 최대값 꼭지점 얼마죠?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g 마이너스 a보다 크났다. 요거 풀면 되겠네. 자, 고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4, 그 다음에 빼기 8 더하기 6 2 마이너스 a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다 넘겨버릴까요? 그럼 아니 이쪽으로 봅시다. 이쪽으로. 그러면 10 빼기 8가 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났다. 고로 a는 합차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났다. 2보다 작거났다. 됐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Q라고 하자 했죠. 네, 고로 Q는 오른쪽 빼기 왼쪽 더하기 1이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1. 고로 몇 개 나옵니까? 5개. 그럼 P 값과 Q 값을 마지막에 더하라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9 더하기 5가 되죠. 14가 정답입니다.